미국 국채 5년짜리가 4.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가 30년 만에 여기서 미국 국채 5년짜리가 4.25고 10년짜리는 4.59, 국채 2년짜리는 4.08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채 30년 5.12 이렇게 됐습니다. 금리가 지금 대폭적으로 상승합니다. 2020년 3월 27일에는 4.06이었다가 떨어졌습니다. 3.83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4점에서 지금 4.25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보면 2025년 6월 달에 4.11까지 올랐다가요.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빌려갖고 투자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빌려갖고 투자한 사람들. 그렇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금에서 이게 이제 예금으로 이탈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플레 부분이 있어서 인플레 전 세계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해지할 것은 부동산하고 지금 주식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시적인 뭐 조정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주식은 하지 않아요. 권유하지도 않고 금방 돈 잃어버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한국 국채가 5년짜리가 3.88이에요. 그래서 0.83% 올랐고 국채 2년짜리가 3.50, 국채 10년짜리가 4.08, 국채 30년짜리가 4.00. 그래서 미국보다는 금리가 좀 낮지만 그래서 금리가 일단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해지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는 당연히 예금보다는 부동산, 네, 주식이죠. 네. 그것밖에 못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주시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뭐 주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투자 비율이 사상 최대, 거의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도 49. 몇 %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볼게요. 38.99, 거의 39%인데 40%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그래서 저런 부분을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0조 원을 순매도했어도 외국인 지분율은 같은 기간 31%, 38%로 7% 넘게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유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 거의 절반 육박하네요. 외국인 보유 잔고 기준으로는 63.8%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무게 중심에서 그래서 해당 주가가 해당 주식 주가가 크게 올라서 그래서 2년 전보다 적은 주식을 팔아도 절대 금액으로는 큰,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좀 실현했다. 중기적으로는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외국인 통합 계좌 도입은 미국 달러로 곧바로 우리나라 통화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계자산, 개인자산이라든지 가계자산이 곧바로 우리나라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중기적으로 30조 원 정도, 230억 달러 신규자금 국내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생각에는 말씀이죠. 인플레이츠는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는 거죠. 잠깐 그런 것은 계속 견해를 유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부분이 사라졌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통화로 전환하고 재기술을 사셔야 되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국채 보유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전 세계 중앙은행의 어떤 평가소, 미국의 대형은행의 평가소만 계속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주도 깨질 수 있는 이게 만약에 가상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이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연방주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반드시 사셔야 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2074개의 전 세계 수출 1위 품목을 갖고 있지만 무역에 미국은 500개밖에 안 됩니다. 매개 품목이 기술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전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있어서 자기네들에게 시장 1위 시장에 있어서 똑같은 경쟁 기업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쪽은 완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쪽은 자기네들의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잃고 많은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승리한다면 이게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반드시 사셔서 기술 패권 속에서 고역 적자가 지금 중국과 유럽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그렇죠. 장사 안 되는데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거나 아시아 통화가 일어났을 때 이게 폭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국가 채권을 갖다가 많이 발행할 수가 없어요. 빨리 국채로 해서 국채를 흡수해서 소각을 시켜주고 희소 가치를 만들어줘서 가치를 올라가게 해줘야 된다. 이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 쪽만 갈아먹으면 안 되는 문제는 그래서 알래스카 해협적으로 이렇게 중남미까지 통과하면 13억 인구인데 달러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약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트고 고속 관광 열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물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장에는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 한국도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그쪽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수출이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